안녕하세요. 백세살롱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고 살이 쉽게 찌지 않게 도와주고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내장 치유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5명의 전설적인 일본 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일상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벨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라는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고장난 부분을 정리하고 새롭게 재생하는 아주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식이 우리 몸의 대사, 즉 에너지 쓰는 방식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데루야 타카유키 박사의 연구를 살펴보고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수 전문가 중 한 분인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의 지혜도 함께 나눕니다. 또 일본 총리들도 믿고 맡겼던 명예인 이시하라 유미 박사, 효소가 풍부한 음식, 장 건강, 질병 예방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강조해 온 소화기 내과 의사 시냐 히로미 박사의 관점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토파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이 과정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성화해서 건강과 수명을 지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지금 한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토파지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토파지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재활용 시스템, 몸 안에 내장된 해독 청소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필요 없어진 찌꺼기와 망가진 부분을 정리하고 더 튼튼한 새 세포가 자라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세포 청소 시간입니다. 몸은 이 과정을 통해 낡고 손상된 부분을 분해해서 치우고 그 자리에 더 건강한 새 세포를 만들어 넣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이 오토파지가 특히 단식이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더 활발해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체중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고 암과 같은 여러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미 박사는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오토파지가 없으면 세포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 과정은 우리 몸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채우고 질병에 잘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스미 박사의 획기적인 발견 이후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이 과정이 노화, 암 예방, 치매와 같은 뇌질환 면역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 안의 청소 시스템을 세포 수준과 생활 습관 수준에서 잘 도와주는 것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고 그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의 장수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3가지 식습관과 생활습관 비결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으로 오토파지를 켜는 방법입니다.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사실 이런 생활 방식은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서 잠시 벗어나 세포를 깊이 회복시키고 청소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스미 박사의 연구에 감명을 받은 일본 연구자들 중 많은 이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자연스러운 공복 시간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전 세대 일본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비슷합니다. 늦은 밤에 간식을 먹지 않고 저녁과 다음날 아침 사이에 긴 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몸의 청소 기능을 자연스럽게 돕는 방식입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가 데루야 타카유키 박사입니다. 그는 단식이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활성화하고 항산화 물질 생성을 늘려주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보고합니다. 단식을 하면 에너지 생산과 항산화 방어에 관련된 여러 대사 경로가 자극을 받으면서 몸 전체의 대사가 되살아나고 활력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 단식 기간 동안 몸속의 항산화 물질 수치가 높아져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루야 박사는 단식이 대사를 되살리고 항산화 방어력을 강화하며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간단한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하루 일정 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일상에 조금씩 도입해 보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루아치부 실천하기입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일본 특히 오키나와 전통 문화에서 내려오는 하루아치부입니다. 말 그대로 배가 80% 찼을 때 먹기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영양은 충분히 챙기되 과식을 줄이고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적당히 먹는 마음 챙김 식사법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칼로리를 줄이고 밤에는 늦게 먹지 않으면서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긴 공복 시간을 만들면 몸은 스스로 세포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오토파지 모드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오키나와는 100세 이상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블루존 장수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늦은 밤 간식을 거의 먹지 않고 저녁을 가볍게 일찍 먹으며 자연스럽게 긴 공복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식습관은 오토파지를 도와주고 몸의 부담을 줄이며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수 의사 중 한 사람인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이 철학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00세가 넘은 나이까지 활발히 일하며 완전히 은퇴하지 말고 계속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과 몸을 젊게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식사 원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볍게 먹기,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기, 하루아치부 즉 80%만 배부르게 먹기. 그는 이런 습관이 과체중을 막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히노하라 박사는 계단을 이용하고 매일 걷는 등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의학을 존중했지만 의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자세, 긍정적인 마음가짐, 예방 중심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생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삶을 즐기려는 태도가 고통과 두려움을 줄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즉 음식 선택입니다. 오토파지를 잘 활성화하려면 무엇을 먹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총리들의 주치의였고 도쿄 이시하라 클리닉 원장으로 알려진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건강을 위한 한 방법으로 변형된 단식 부분 단식을 제한합니다. 그의 식사법은 아침에는 갓 짠 당근 주스나 사과 주스 같은 액체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고 점심은 거르고 흑설탕과 생강을 넣은 홍차만 마시며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긴 공복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 동안 세포 재생과 오토파지가 더 잘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시하라 박사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지적하며 앞에서 말한 하라치부, 즉 80%만 배부르게 먹는 습관이 장수와 과식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권하는 당근 주스와 사과 주스는 단식을 마칠 때 마시기 좋은 음료입니다. 당근 주스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어가 풍부해 피부와 눈 건강, 간 해독에 도움을 주고 위에 알칼리성을 더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과 주스는 항산화 물질과 펙틴이 풍부해 장 건강과 전반적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주스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빠르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부드러운 회복 음식입니다. 다만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처음에는 반컵 정도만 천천히 마신 뒤 10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혹은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먹으면 당이 더 천천히 흡수되어 에너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를 돕는 또 다른 좋은 음료는 흑설탕과 생강을 넣은 홍차입니다. 홍차는 심장 건강과 대사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흑설탕 가공이 덜 된 설탕은 철,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을 제공하며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과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이 음료는 단식을 시작하기 전 부드러운 에너지를 주는 데도 좋고 단식이 끝난 뒤 마셔도 소화를 돕고 빠져나간 미네랄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학자들의 공통된 조언 중 하나는 하루에 너무 많은 고형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루 1에서 2끼 정도로 줄이고 먹을 때는 채소, 해조류, 발효식품, 생선, 콩류, 통곡물 등으로 구성된 자연식, 전통식 위주의 식단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전통 식단은 채소와 해조류, 나토된장 같은 발효식품, 생선과 콩류, 현미와 보리 같은 통곡물이 중심입니다. 이런 식단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서 오토파지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시냐 히로미 박사는 효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고기를 과하게 먹지 않는 식단이 장 건강을 지키고 대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냐 바이오자임 이론을 통해 이런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오토파지와 잘 맞는 식사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시냐 박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단식을 도입할 것을 권합니다. 그가 제안한 시냐식 소단식은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늦게 먹어서 약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와 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몸 안의 청소와 회복 작용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대사와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맑은 물을 2컵 정도 마시는 것은 몸을 깨우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좋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카테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일본식 녹차 센차를 하루 중 틈틈이 마시면 오토파지와 전반적인 건강에 부드럽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설탕 섭취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제 설탕과 흰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오토파지가 억제되고 가공육과 각종 화학 첨가물은 몸의 대사와 세포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음식들은 줄이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 식물성 위주의 식단, 적당한 단식과 공복시간, 과하지 않은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간헐적 단식, 자연식 식물성 위주의 식단, 가공식품과 설탕 줄이기를 함께 실천하면 우리 몸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오토파지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노화를 늦추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60대 이상 시니어와 시니어 친구분들을 위해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나누고 싶은 100세 살롱입니다. 함께 천천히 꾸준히 가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